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2장 고객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고객 분석은 아까 전체 내용에서 본다면 파트 2 전략적 상황 분석 속에 들어가는데, 전략적 상황 분석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고객 분석, 경쟁과 산업 분석, 그 다음에 스왓 분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전략적 상황 분석에서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고객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객 그러면 이제 흔히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이제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되게 의미가 중의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개인인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고객들로 이루어져 있는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죠. 어쨌거나 그런 좀 더 융통성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하고서 이 고객 분석이라는 걸 단순하게 한 사람의 고객, 우리의 특정 사람 고객을 분석한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고객으로 이루어진 시장, 아니면 그 시장의 어떤 환경, 성격, 뭐 이런 거를 분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융통성 있게 다양하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고객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몇 가지 제목들로 나누는데, 첫 번째 제품과 시장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자기들이 다루는 제품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자기들이 접근하는 시장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고객도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펜이다. 그럼 이 펜을 한 명 한 명의 고객에게 판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제품은 소비재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거를 일반적인 소비자 말고 기업이나 군대나 정부와 같은 어떤 대규모 조직을 상대로 해서 이 제품을 판다고 할 때는 이 제품은 개개의 소비자한테 소비되는 소비재가 아니라 어떤 주요 조직들에 의해서 소비되는 산업재라는 성격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어떤 입장,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시장이나 고객에 대한 성격이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품 시장의 정의를 보면 제품 시장 정의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업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의 사업이 뭐냐. 자, 앞에서도 사업하면서 사업부 얘기를 했어요. SBU, Strategic Business Unit, 전략적 사업 단위. 이 사업부가 우리들의 사업, 여기 보면은 사업에 대한 정의가 있고 사업부에 대한 정의가 있고 시장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들이 접근하는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뭐를 먼저 따져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자, 구글 얘기가 여기 있는데, 아니. 애플에 대한 얘기. 애플. 뭐 다들 좋아하는 회사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에, 원래 애플은 회사명이 애플 컴퓨터 인코퍼레이티브라고 했다고 해요. 인코퍼레이티드. 애플
컴퓨터 사업. 뭐 그런 식이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사업이라는 것이 꼭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미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제품 기술에 의한 일시적 소비자 욕구 충족에 머물지 않고 일시적인데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사업을 정의하는 게 필요한데 애플 입장에서 보니까 이 컴퓨터라는 게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회사 이름을 컴퓨터를 빼고 애플 인코퍼레이티드라고 바꿨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네들의 사업이 컴퓨터에 한정되지 않고 좀 더 범위가 넓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사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거, 자신들의 사업이 컴퓨터와 엮여 있다. 아니다. 컴퓨터와 엮여 있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넓은 어떤 걸 위한 거다. 지난 시간에 그 IBM 얘기를 했었어요. IBM이 처음에는 컴퓨터를 제조했었지만 자기들의 역할을 제조업이라고 보지 않고 솔루션의 제공이라고 본다라는 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 더 번성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비슷한 예죠. 애플도 시작은 뭐 개인 컴퓨터로 차고에서 시작됐지만 우리가 컴퓨터로 승부를 볼 건 아니다. 좀 더 다양한 뭐 전자기기라든지 아니면 뭐 소비자, 그게 소비자가 개인이든 뭐 조직이든 기업이든 그런 소비자들을 위한 어떤 기능을 제공해 준다. 뭐 그냥 제 가정이지만 뭐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사업을 넓힘으로 인해서 사업 영역이 더 넓어졌다는 거죠. 어쨌든 이 처음에 제품 시장을 정의할 때 첫 번째는 제일 외곽에 있는 가장 큰 바운더리인 자신들의 사업에 대한 규정, 정의부터 먼저 잘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먼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을 먼저 정하고 그럼 그 사업 속에서 자기들의 사업이라는 것 속에서 그 사업 중에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SBU죠. 전략적 사업 유닛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업부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봅시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그래서 그게 뭐였더라? 제작 대 사업 파운드리. 자, 적절한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들 요새 그 파운드리라는 거 들어봤어요? 파운드리? 저도 이제 최근에 들어봤고 사실 이런 쪽에 큰 관심이 없으면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현재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버는 가장 큰 회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성전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아니에요.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큰 회사가 있어요.
자, 그 회사가 어디냐? 파운드리 순위를 보면 삼성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2위 TSMC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TSMC가 이 파운드리라는 시장에서 삼성보다 매출이 2배 이상, 2배가 아니네요. 거의 3배 가깝게 많아요. 이게 뭐야? 삼성이 이제 끝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런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모리 반도체, 그래서 무슨 몇 메가 디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거나 요새 SSD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이런 마이크로 SD 아니면 이런 그 반도체 메모리와 관련되는 이런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잘 나가는 기업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 시장이라는 게 그 메모리 반도체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알다시피 인텔 같은 CPU, 중앙 연산 장치를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많은 반도체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뿐만 아니라, 그리고 삼성이 만드는 메모리 영역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영역에서 반도체를 최첨단으로 만드는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든 영역인 거죠.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인텔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뭐라 그래야 되나, 중앙 연산 장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전용 그 CPU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회사의 제품들의 CPU가 어디선가 제조돼야 되는데, 그게 애플은 자기들이 애플이 만들거나 삼성은 삼성이 만들거나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 반도체를 굉장히 정밀하고 만들기 어렵고 조성하기 어려운 공장 환경이라든지 부품 관련사와의 부품 커넥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유지하면서 2, 3년마다 업그레이드하고 새 제품을 내고 이런 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추세가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대부분의 앞서가는 이 반도체 관련 회사들은 반도체를 설계만 하고 실제로 그 제조는 설계가 사실은 더 중요하지만 설계 못지않게 제조도 잘 제조하는 것, 적절한 단가에 믿을 수 있는 퀄리티로 제조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 제조를 완전히 분리해서 그것만 전담해서 만들어주는 하청 공장 체제, 그런 거를 파운드리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로 들어가는 갤럭시 노트 20에 들어가는 CPU 장치가 있는데, 자, 이거를 요번에는 삼성이 직접 만들지 않고 요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하청 공장에다 맡긴다 라고 해서, 물론 삼성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맡기면 그 CPU를 설계하는 거에만 신경 쓰고 나중에 제대로 생산하는 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태의 최첨단의 새롭게 설계되는 반도체 주문을 받아서 자기들 그거에 맞게 대량 생산해주고, 또 다른 고객이 주문하면 또 그거에 맞게 만들어주는 이런 식의 형태가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그 파운드리 시장은 현재 대만 업계의 회사인 TSMC가 세계 시장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반도체 제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보다 이 TSMC가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 주식시장 전체의 시총이라고 그러나요? 그 회사 가치도 더
크다고 지금 알려져 있죠. 이거 이상한 거네. 처음 들어보네. 그럼 삼성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미 삼성도 이 반도체 제조업계의 흐름이 이쪽으로 넘어갈 거라는 걸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설계하고 만들고 이런 쪽으로도 앞서 있지만, 그리고 적어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우위에 있지만, 그 이외의 시장에서의 우위, 선도하는 그런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 파운드리라는 시장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전 세계의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는 TSMC라는 회사고요. 2위가 삼성전자, 4위가 글로벌 파운드리, 이런 식으로 쭉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갑자기 우리한테 생소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사업부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사업 얘기를 했었고요. 사업부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의 사업은 반도체를 제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 그 반도체를 제조하는 사업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하는 사업은 뭐냐? 우리가 영위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지금 현재처럼 휴대폰에 들어가는 주요 CPU도 자체 생산하고 주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칩들도 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부의 사업 영역에 들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파운드리라는 사업을 새로 집어넣었다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업이 아니라 사업부의 하나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집어넣어서 대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큰 영역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속에서 어떤 활동, 무엇을 갖고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것의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사업부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기가 좀 돌긴 돌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사업부를 정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업부가 정해지면 최종적으로 뭐가 정해지나요? 시장이 정해지는 거예요. 시장. 여기서 언급한 몇 가지 그냥 넘어가기 전에 언급하면, 자, 사업부를 정의할 때 이게 우리의 사업부냐 아니냐 이런 걸 정할 때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용을 같이 쓰느냐, 같이 안 쓰고 저쪽하고 우리하고 따로 쓴다 그러면 사업부가 나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직 계열화라는 건데 서로 같은 조직 내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공동 수요, 비용 발생의 원천이 중복되느냐 이런 것들도 사업부냐 아니냐를 따질 때 같이 따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아까 이제 얘기한 세 가지 사업, 사업부, 시장. 자, 시장을 보려고 할 때, 시장을 이제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차원적 시장 정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시장을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기도 있지만 시장을 정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차원들을 고려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인 앤 할리의 주장을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기술. 자, 그 시장에서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만 서로 다른 기술로도 경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얘가 KTX와 항공사 얘기가 있지만 항공기술과 철도기술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장소 이동이라는 고객의 욕구에 대응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용도라는 거죠. 고객의 용도. 고객은 어떤 용도를 가지고 우리 제품, 서비스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뭐 그런 거죠. 그다음에 고객 집단. 뭐 구매하는 집단의 성격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는 겁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이 동영상 시간 조정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품 시장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들을 잘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그냥 내친 김에 합시다. 자, 마케팅 패러다임이 변화한다. 기술이 발달하고 경쟁이 심화되고 차별화가 요구되면서 시장이 점차 세분화되고 고객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현재 마케팅이 보고 있는 시장에서의 변화예요. 마케팅이 보고 있는 시장의 변화. 자, 예전에는요, 물건을 하나를 만들어서 팔 때 각각의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객은 전체로 본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접근할 때도 전체적으로 접근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중 매체를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 TV 뭐 이런 것들 같은 거를 가지고서 접근을 했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매스 마켓, 대중 시장을 접근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주요 관점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제품에 맞춰졌어요. 제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제품을 사주는 건 고객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고객은 좋은 제품을 만들면 알아서 구입해 줄 거다. 그러니까 각각의 고객이 우리 제품에 대해서 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좋은 제품을 만들자라는 제품에 주로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근데 결국 마찬가지 아니에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고객은 좀 더 고급 제품, 좀 더 많은 신경을 쓴 제품, 이런 거를 원하지만 그런 고객한테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좀 섬세한 부분 없애버리자. 뭐 그런 부분까지 신경 안 써도 고객은 아쉬워는 하더라도 우리 제품을 계속 사줄 거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제품을 외면하지는 못할 거다. 그 다음에 특정한 부분에서 자, 요거 좀 더 저렴한 부속으로 바꿀까? 왜? 그럼 우리한테 돈이 더 남으니까. 고객들은 좀 더 고급 부속을 쓰면 더 좋겠지만 고객들은 그거를 모를 수도 있고 안다 하더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 왜? 우리 이외에는
더 좋은 제품을 고객한테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식의 접근이라는 거예요. 고객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좀 더 자기들이 수월하고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제품을 조절하는 형태로 제품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정말 고객한 입맛에 맞고 고객한테 좋은 제품이 아니라 이 정도면 고객한테 받아들여지면서 우리가 만들기 쉽고 돈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입장, 현재 많이 달라져 있는 이런 시장 입장에서 보면 고객들이 괘씸한 거예요. 자, 어쨌든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향성이 시장 지향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마케팅 개론 시간에 들은 사람들은 좀 기억이 날 텐데, 자,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그전에는 제품에만 포커스를 맞추다가 이제는 좀 더 시장이 원하는 형태로 제품을 변형시키자. 경쟁자가 내놓은 제품보다 더 흡족한 제품으로 우리 제품을 바꿔보자. 자, 여기서는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시장에 있는 거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시장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변해가게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더 나아가서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는 대중시장, 그 다음에 큰 세분화된 시장,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시장들, 그 다음에는 아예 극단적으로는 1인 고객에게 점점 맞춰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여기서 보면 지향성에 있어서 고객 지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 배송 아시죠? 새벽 배송은 누가 좋아해요? 네, 고객이 좋아하죠. 자, 새벽 배송을 하려면 기업들은 늦게까지 고객한테 주문을 받아야 돼요. 퇴근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거를 밤새 필요한 제품 목록을 뽑아가지고 고객이 아침에 받아볼 수 있도록 포장을 해서 물류로 넘겨가지고 물류에서 또 문제 없이 고객이 집 앞까지 배달될 수 있도록 밤새 수많은 조직과 노동자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밤과 새벽에 일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소비자들은 아침에 받아보는 걸 좋아하지만. 자, 이런 새벽 배송이 생긴 이유는 고객이 새벽에 일하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새벽에까지 배송하지 않으면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과 같이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유, 너는 바나나를 좋아해? 너는 바나나 많이 익은 건 싫어하는구나. 너는 뭐 서걱서걱하는 바나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접근해야만 고객이 만족하고 비로소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런 상황까지 변모할 그런 마케팅이 변화한 세상에서는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고객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게 된 거고, 그게 결국은 뭐냐면 마케팅 패러다임이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